노타의 양성렬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노타에서 사업 부문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저희 노타에 좀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주로 제가 알기로는 하드웨어 쪽을 좀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 알고 있어서 간단한 저희 회사에 지금 진행하고 있던 내용들,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디벡스와 대원 CTS랑 어떻게 협업을 하려고 하는지 부분들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는 자리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저희는 엣지 AI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목으로 담았던 거는 이제 하드웨어를 이해를 하는 AI 최적화 개발 플랫폼인 넷츠프레서를 가지고 있고, 이 개발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엣지 AI 솔루션들을 어떻게 저희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서 좀 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타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즘 이제 작년부터 굉장히 화두가 됐던 온디바이스 AI 쪽 부분을 저희가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한 4, 5년 동안 이 분야만을 좀 파드고 있는 이제 기술 스타트업이고요.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타에서 가지고 있는 주요 제품들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온디바이스 AI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AI 개발자들 개발을 할 때 굉장히 다양한 그 개발 툴과 리소스가 좀 투입이 됩니다. 그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개발 플랫폼, 툴체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넷츠프레서라는 플랫폼이 있고요. 저희가 이 넷츠프레서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가 또 하고자 하는 것들은 거기서 나오는 AI 모델들을 실제 현장에 적용했었을 때, 산업 현장에 적용했을 때 이렇게 워킹을 하는 솔루션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두 군데 정도 어떤 버티컬 산업 영역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엣지의 솔루션을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상용화를 시켜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노타 ITS라고 해서 공공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ITS라고 하면 이제 지능형 교통망 시스템이라는 이제 약자를 따서 ITS라고 하는데, 여기에 도로에 깔려있는 일반적인 CCTV 영상을 가지고 대용량 영상을 받아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내주는 영상 분석 솔루션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노타 DMS라고 하는 이제 운전자 모니터링, 상태 모니터링 솔루션입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모빌리티 쪽, 주로 이제 자동차 메이커나 아니면 블랙박스나 이런 어떻게 보면 모빌리티 쪽에 들어가는 이제 운전자의 상태 모니터링을 통해서 안전운전에 방해되는 이벤트를 탐지하는 그런 솔루션을 저희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한 100명 정도 되는 규모를 지금 확장을 좀 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R&D 인력이 한 61%에서 22% 정도 되는, 한 65명 정도 되는 인력을 R&D 인력이 된 굉장히 기술 중심적인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스타트업 단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본사는 지금 이제 대전 카이스트에 있습니다. 회사를 이제 설립을 했었을 때 이제 카이스트 출신들이 창업 멤버다 보니까 본사를 그렇게 했고, 현재는 R&D 센터의 대부분의 인력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부분의 인력들은 이제 서울 삼성역에 있는 R&D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2, 3년 전부터 이런 넷츠프레서라든가 엣지 솔루션들을 해외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럽 법인과 그다음에 북미 법인을 설립을 해서 그쪽에 현지 인력을 도와서 사업 개발과 기술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타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상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릴 텐데요. 저희가 넷츠프레서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넷츠프레서라는 플랫폼을 만들었던 계기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창업 초기에 온디바이스 AI, 엣지 AI를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저희가 가졌던 가장 큰 고민은 저희가 신생기업이다 보니까 다양한 기업들과 이런 어떤 AI 모델을 경량하고 최적화하는 쪽에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 POC나 파일럿 프로젝트나 거의 20, 30개를 수행을 했는데, 저희가 수행을 하다 보니 하나의 문제점이 봉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 문제점이 뭐냐면, AI라는 부분이 데이터를 아까 디벡스 쪽에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도 수집을 해야 되고, 라벨링도 해야 되고, 학습도 해야 되고, 성능 평가도 해야 되고, 검증도 해야 되고, 또 실제 적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테스트해야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거쳐야 되는데, 하나의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리소스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20, 30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개발자를 거의 가장 싫어하는 말은 개발자를 휴먼 리소스를 갈아가지고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스케일업을한 비즈니스를 절대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생각했던 게 온디바이스 AI 모델을 만들 때 이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영역들을 모두 자동화로 돌리자라는 게 넷츠프레소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했던 부분 중에 이제 엣지 쪽을 주로 많이 다루다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모델의, 그 소프트웨어 모델의 개발 속도는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은 빠르게 나옵니다. 이게 1년 전과 2년 후에, 1년 후에 나온 모델들의 어떤 성능이라든가 어떻게 뭐 모델 사이즈라든가 이게 굉장히 다르고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AI가 운영이 될 수 있는 이제 하드웨어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하드웨어는 이제 반도체 쪽 하드웨어입니다. 반도체에서 나오는 하드웨어들은 AI가 발전하는 속도만큼 그 하드웨어는 그만큼 이렇게 많은 차이가 그렇게 크게 발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당연히 하드웨어도 많이 발전하지만 하드웨어 발전하는 부분들이 소프트웨어만큼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갭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 저희가 반도체 업체들랑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 나왔던 질문들이 저 옆에 나와 있는 실제 저희 고객사에서 나온 인용된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반도체 설계할 때 당시에는 연로 V5 정도를 저희가 호환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한 2년 후에 봤더니 이제 5는 잘 안 쓰시고 실제 고객사분들은 뭐 V8이나 뭐 V9이나 이런 굉장히 소타 모델들을 굉장히 원하시더라. 근데 너희 하드웨어에서 올리려고 했더니 이게 안 올라가네? 야, 이러면 너희 반도체를 못 쓰지. 약간 이런 이제 뉘앙스가 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갑자기 트렌드가 갑자기 바뀌는 겁니다. 분명히 비전 모델을 썼는데 갑자기 이제 트랜스포머 계열이 주류가 되고 2년 후에 봤더니 또 생성형 AI가 또 나왔네? 생성형 AI도 또 호환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이제 그 소프트웨어 트렌드가 바뀌었을 때마다 하드웨어가 그 뒤늦게 팔로우를 하는 약간 이런 스탠스가 생기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그 두 가지 두 사이의 어떤 갭을 맞춰주는 작업들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필요성이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분야를 많이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할 때 이제 저희도 이제 이런 다양한 반도체 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솔루션은 이제 AI 하드웨어 쪽 영역과 그 다음에 저기 보이는 태스크나 모델, 실제로 어떤 AI 모델들이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들, 그 모델들이 또 실제 산업에 적용돼서 나오는 영역들에서 나오는 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사이에 어떤 간극들이 존재하는 부분들을 누가 메꿔줄 것이냐. 이 메꿔주는 부분들은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갈아 넣으면 됩니다. 근데 그 갈아 넣는 부분들이 사업 타임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넷츠프레소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타에서는 이 넷츠프레소에서는 크게 4가지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할 수 있는 학습기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된 모델이 나오면 그 모델을 하드웨어에 맞게끔 경량화하는 컴프레서라는 기능이 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경량화된 모델이 나오면 그 모델들을 실제 하드웨어에 컨버팅하고 패키징할 수 있는 컨버터 기능이 들어가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제 그 하드웨어 위에서 AI 모델이 얼마만큼 성능이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성능이 미달하면 다시 학습기로 돌아가서 뭐 모델을 다시 파인튜닝을 하든 뭐 여러 가지 모델을 어떤 구조를 바꾸든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다시 1년에 이 4가지 모듈의 어떤 파이프라인을 쭉 타서 계속 이 반복하는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플랫폼이 넷츠프레소라는 플랫폼이고요. 이 넷츠프레소 플랫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저희가 지원하는 하드웨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를 좀 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하드웨어 지원하는 부분들은 이제 여기는 이제 굉장히 자동화된 영역으로 많이 해놨기 때문에 저 1차적으로 많이 시도했던 거는 당연히 엔비디아를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인텔, 그 다음에 ARM 이런 이제 굉장히 글로벌적으로도 많이 브랜드가 있고 또 산업적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하드웨어를 많이 지원을 해놓고 있고요. 그 하드웨어에 대한 디바이스들도 저희가 준비를 해서 하고 있고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도 같이 환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최근에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알리프 같은 이런 쪽들, 그 다음에 NXP, 그 다음에 디벡스까지 저희가 이 부분들을 확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이렇게 자동화된 영역 중에서는 저희가 한 30여 가지 하드웨어를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 앞에 나온 자동화된 영역 그 중에 일부만 저희가 포함을 시켜놓은 거고요. 그 이외에도 저희가 매뉴얼리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자동화 영역으로 넘어가는 단계를 하고 있는 하드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주요한 하드웨어들만 제가 뽑아놨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하드웨어들은 주로 저희가 엔드 고객사에서 채택을 하고 있는 이제 MPU나 이런 AI 반도체 쪽, 그 다음에 MCU 레벨에 있는 하드웨어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쪽 하드웨어들이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비전 모델들에 적용되고 있는 하드웨어들이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나와 있는 밑에 하단부에 나와 있는 그 AI 반도체 MPU들 같은 경우에는 인베디드 환경에서 거의 구현되기 때문에 탑스가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뭐 1탑스나 2탑스 이하, 2탑스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엔드 프로덕트 제품 자체가 이쪽 시장에서는 비전 쪽 시장에서는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여서 거의 디바이스로 넘어가게 되면 가격이 거의 뭐 전체 하드웨어 가격 자체로 봤을 때도 몇만 원 이하로 다 떨어져야 되는, 그러다 보니 굉장히 고성능의 하드웨어를 MPU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하드웨어에 맞게끔 경량하고 최적화하는 과정들을 계속 저희가 수행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만들어 드리는 부분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디벡스나 아니면은 약간 이제 한 20탑스 이상이 되는 하드웨어들 부분들도 이제 적용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쪽 시장들을 저희가 또 하나의 어떤 시장으로 보고 이 부분들을 많이 좀 디벨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까지는 저희가 이쪽에 어떤 중간 정도에 되는 미들급의 어떤 MPU들 시장이 국내에서는 거의 뭐 그 제품이 나와 있는 게 거의 없어서 대부분들은 저희도 납품을 할 때 엔비디아 제슨을 그냥 사가지고 거기에 탑재해서 저희가 이제 공공시장이나 이런 쪽 기관들에게 납품을 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가격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대체되는 시장이 곧 출현하게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디벡스나 대원 CTS랑 협력을 해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거를 좀 많이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그렇게 했었을 때 이제 모델 경량화를 하고 최적화를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해서 주요 저희가 AI 반도체 업체들과 협력했었던 사례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일본 기업 이제 르네사스입니다. 그래서 르네사스에서 저희 쪽에 왔던 부분들이 이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최신의 소타 모델들을 자기네 이미 양산된 모델에 하드웨어에 여기다 얼리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해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해결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추론 속도.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하드웨어에서 뭐 퍼포먼스가 잘 안 나오는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작년에는 이제 그 엔비디아랑 협력했던 부분도 원래는 제슨 모델이 그 제네AI 생성의 모델을 지원하고 호환되지 않았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호환이 될 수 있게끔 구현을 한다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원래 AI 반도체 업체에서 제공하고 있던 기본 어떤 소프트웨어 스택에서 제공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노타가 들어가서 최적화해드리고 경량화를 해서 퍼포먼스를 맞춰주는 작업들을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기본적으로는 이제 모델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의 확장이 굉장히 많이 넓어지고요. 호환성이 굉장히 넓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포먼스, 연산 추론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델 정확도. 이 모델 정확도가 당연히 이슈가 돼버리면 상용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델 정확도가 개선이 되거나 아니면 거의 동급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속도가 개선이 돼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네츠플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범위인데요. 주로 저희가 많이 했던 것들이 1차적으로 저희가 타겟으로 잡았던 시장은 주로 비전 시장을 1차 시장으로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나와 있는 이런 이제 뭐 디텍션 모델이나 뭐 세그멘테이션 모델이나 뭐 트랜스포머 계열들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문적으로 해서 더 다양한 모델들을 만들어서 이 부분들을 이제 기업 고객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공공시장에 저희가 납품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이제 작년부터죠. 작년부터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시장이 이제 이 제네AI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네AI 시장을 저희가 봤던 부분들도 이 제네AI라는 모델 자체가 그 일반적인 비전 모델보다 훨씬 더 무거운 모델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점차 시장이 이쪽에서 요구하는 분들을 보니 아까 말씀드렸죠. 1탑스나 2탑스 정도 되는 하드웨어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좀 프리미엄급 하드웨어인데 온디바이스로 운영이 돼야 되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에서 뭐 그 제네AI가 돌아가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요구가 좀 있어서 저희가 작년부터
이런 LLM 쪽이나 아니면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이미지 생성 모델들을 경량화를 해서 연구 논문을 내고 또 기업들과 협업을 해서 그 개선 작업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논문으로 나왔던 부분들을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이런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도 뭐 AGX 오린 같은 이제 엣지 단말이나 아니면은 뭐 아이폰 같은 이제 스마트 단말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모델들의 성능들을 이제 최적화하고 경량화 작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라마 모델 같은 경우도 저희가 경량화를 해서 파라미터 수를 굉장히 줄인다라든지 아니면 레이턴시를 굉장히 높이는 작업들을 저희가 많이 수행을 해서 논문을 좀 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올해 초에 작년부터 논의가 좀 됐었던 데인데 이제 삼성전자 엑시노스 쪽에 이제 이 모델들을 올리는 작업들을 좀 시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반기에 저희가 그 MWC에 발표를 했던 내용인데 그 엑시노스 위에서 엣지 퓨전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했었을 때 얼마만큼 계속 그 제네아이 모델들이 어떻게 운영이 될 수 있는지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성과로 발표를 좀 했었고요. 이거를 이제 상용화하는 작업들을 저희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이 모델들을 가지고 이렇게 경량화된, 넷츠플에서 만들어진 경량화된 AI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좀 유스케이스 중심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DMS 솔루션인데, 이거는 이제 모빌리티 쪽에 들어가는 이제 솔루션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안전운전, 운전자의 어떤 상태를 분석을 하는 모델입니다. 주로 이제 뭐 졸음운전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방 주차를 잘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그리고 조금 더 스페시픽한 주제로 넘어가면 이제 운전자의 이상 행동들을 판단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탐지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는 모델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얼굴 인식이랑 좀 비슷한 어떤 프로세스를 밟는 모델인데요. 이 부분들은 자동차 모빌리티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엣지 디바이스에서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환경이 굉장히 있는 환경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들은 네트워크 온라인 연결이 안 된다라는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모델 자체가 차 안에서 탐지가 되는 거다 보니 IR 카메라를 기반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드리고 있는데, 주로 1차로 이제 저희가 애프터마켓인 블랙박스 시장 먼저 노크를 해서 저희가 블랙박스 기업들, 수출량 하는 블랙박스 기업들에게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했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시그마스타라든가 뭐 이제 뉴런이라든가 이런 이제 대만제나 중국제 MPU를 많이 쓰시는데, 거기가 탑스가 한 1탑스, 뭐 최대하면 1탑 정도 되는 하드웨어를 MPU를 쓰십니다. 그러면 여기가 그 DMS 솔루션만 하더라도 모델이 한 4개에서 5가지 모델이 들어가서 복합 모델을 하나의 솔루션으로 만드는 형태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4가지나 5가지 모델을 1탑스 위에서 구동이 돼야 되다 보니 거의 뭐 그 하드웨어의 그 컴퓨팅 파워를 거의 뭐 쥐어짜듯이, 마른 수건에서 물을 쥐어짜듯이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작업하는데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문적으로 하고 고객의 하드웨어에 맞게끔 모델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저희가 이제 B2G 사업.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ITS 쪽에서 CCTV를 영상 분석을 하는데, 이쪽에 들어가는 영상 분석 솔루션을 납품을 하고 있고요. 크게는 4가지의 어떤 솔루션을 저희가 구현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AI 트래픽 카메라라고 해서,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공공시장에서는 이제, 저희가 스마트 교차로 솔루션이라고 명명을 붙이는데, 주로 그 도로에 깔려있는 CCTV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도로 상황을 이제 분석하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차량이 몇 대가 지나가고 있고, 뭐 그 지체되어 있는 차량의 큐가 몇 대가 좀 머물러 있고,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을 분석하기 때문에 여기는 보통은 카메라가 대수가 분석해야 되는 게 뭐 한 300개, 600개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대전시에 할 때는 지금 600개 채널을 지금 실시간 운영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뽑아내주고 계속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600개에서 뭐 내년에는 뭐 한 2, 300개 더 추가되면 뭐 800개, 900개까지 영상 분석을 해야 되는 이런 대용량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GPU 서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보이는 거는 이제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해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들의 안전을 탐지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유스케이스가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이런 도심에 있는 횡단보도도 있지만 국도변의 횡단보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어린이 학교 주변에 어린이 안전 보호를 위한 그런 횡단보도도 있고, 그런 쪽에 들어가는 횡단보도에 따라서 이제
표출되는 방식들이 달라지는데 저기는 서버에서 절대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서버까지 갔다 오는 시간 동안에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저건 무조건 엣지에서 돌아가는 거고, 그래서 신호등이랑 연결을 해서 엣지에서 돌아가면서 그 영상 어떤 보행자의 어떤 안전을 이제 탐지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이제 스마트 파킹은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주차장에 어떻게 보면 좀 영상 분석을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기도 이제 엣지로 돌렸는데 저것들은 주로 이제 저희는 야외 쪽이다 보니 저희가 해외에 어떤 스마트폰을 만드는 업체랑 협업을 해서 엣지단에서 4개 카메라를 봐서 이제 그 주차장에 비어있는 것과 운행되는 차량들을 분석하는 솔루션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납품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신호 제어 쪽입니다. 신호 제어는 지금 저희가 계속 실증 사업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는 말 그대로 이 트래픽 카메라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교통 신호를 이제 어떤 주기로 줘야 되는지를 이제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알려주는 실증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그냥 한두 개 교차로로 해서 신호 분석을 해서 변화를 주는 거는 의미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증 사업을 하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거의 시단이나 아니면 군 단위에서 할 때는 블럭 단위, 그래서 블럭에 뭐 한 수십 개의 교차로에 있는 영상들을 분석을 해서 거기서 블럭 단위에 있는 신호들을 다 제어를 해야 되는 그런 약간 좀 더 고난이도의 비즈니스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거의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스마트시티가 우리나라에서 스마트시티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거의 스마트시티 사업이 거의 전결될 때쯤에 한번 시범 사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이 분야를 하고 있는 기업은 없어서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는 이 부분을 좀 전문적으로 좀 해보겠다라는 포부를 갖고 계속해서 투자를 좀 하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것 이외에도 저희가 이런 이제 영상 분석, CCTV 서베일런스 쪽 영역이라든가 저런 이제 헬스케어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보안 쪽 솔루션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그 공공기관에 좀 납품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도 이런 이제 엣지형으로 많이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업체들이랑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 왜 엣지형으로 돌아가느냐? 서버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운영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과다한, 지금 이제 업계에서 저희가 이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하고 얘기를 해보니 그 운영 비용에 대한 어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AI라는 게 다 좋긴 한데 성능도 잘 나오는데 이 성능이 잘 나오게 하려면 GPU 서버를 몇 대를 돌려야 되고, 근데 이제 이런 거 돌린다고 했었을 때 아까 말씀처럼 600개 채널을 대전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300개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내년에 300개? 그러면은 그 채널이 늘어난 만큼 기하급수적으로 GPU 서버 같이 증축이 돼야 됩니다. 근데 기관에서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거 이거 2년간의 전기료만 해도 이게 얼마를 내야 되는 거냐. 이런 이제 고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런 안전관리 쪽으로 계속 확장이 될 텐데, 이거를 다 서버에서 운영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래서 지금은 약간 하이브리드 형태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엣지에서 돌릴 거는 엣지에서 돌리고, 그 다음에 서버에서 돌릴 건 서버에서 돌리고, 이런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로 만들어서 이 시스템 구성을 하고, 거기에 들어간 AI 모델도 적용을 하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사업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이 분야가 아마 내년도부터는 좀 더 본격화되는 사업 형태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비전 모델, 컴퓨터 비전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수행을 했던 이제 유스 케이스였는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저희가 이쪽 분야를 하면서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 이게 전통적인 컴퓨터 비전 모델을 해결하지 못한 태스크가 기관이라든가 업체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ITS 쪽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ITS 쪽에서는 이런 고속도로라든가 아니면 이런 터널이라든가 국도변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던 걸 탐지를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장애물이 떨어진다, 어떤 물건이 떨어진다, 이런 걸 탐지를 해서 빠르게 대처를 하고 싶은데, 이게 기본적인 컴퓨터 비전 모델에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됐던 태스크인데, 그래서 저희가 2, 4년 전부터 계속 들어왔던, 이거 너희가 해결할 수 있냐라고 들어왔던 모델인데 해결을 못 했었어요. 왜냐면 디텍션 모델로 장애물을 탐지한다는 것 자체가 장애물의 개수를 뭘로 규정할지부터가 막히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자동차 사고입니다. 그 터널이나 아니면 뭐 주행 중에 자동차가 어떻게 보면 좀 사고가 났었을 때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탐지를 해야 되는데 자동차 사고도 디텍션 모델로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그 바운드 박스가 겹쳐지면 이거를 사고로 봐야 될지 아니면 정상으로 봐야 될지, 이런 또 어떻게 보면 좀
교통정체가 일어났을 때 이걸 사고로 봐야 되는 건지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해결 안 됐던 문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좀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것들은 컴퓨터 비전이 아니라 그냥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이런 이제 아까 잠깐 DBX 쪽에서도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VLM, 비주얼 LLM 모델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이 부분들을 좀 해결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이제 엔비디아 GTC에서 발표했던 영상인데요. 잠시 보시면은 잠시만요. 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교통사고 탐지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인풋으로 들어가는 게 이미지가 들어가면 영상의 이미지가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파운데이션 모델 분석을 해서 이 상황에 대한 인지를 해서 이거는 교통사고가 났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질문을 저희가 던져 놓습니다. 지금 교통사고가 있냐 없냐를 이제 질문을 던지면 처음에는 이제 노라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저게 초부 정도 되면 이제 교통사고가 났다라는 거를 yes로 이제 바뀌는 이제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no라고 이제 나오는데 그 다음에 s로 변환되는 게 보실 겁니다. 한 1초 정도 좀 딜레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제슨 하디오 위에서 VLM 모델을 올려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했던 사례들을 저희가 GT에서 발표를 했고요. 이 부분을 했었을 때, 이제 생성형도, 이제 어떻게 보면 VLM 같은 이런 어떤 멀티모달 모델들도 엣지에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제가 증명을 해서 소개를 했고, 이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주셔서 저희가 ITS 쪽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전통적으로 비전 모델이 해결하지 못했던 영역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솔루션화해서 제공하려고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LLM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 데이터가 텍스트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공서라든가 이런 이제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이 리포트를 받을 때 아니면 상황 탐색을 할 때 질문을 그냥 텍스트로 던지면 바로바로 영상 분석을 통해서 LLM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치를 바로바로 텍스트로 다시 결과를 다 내표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좀 가능하고 운영도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런 엣지에서 돌아가는 모델들, 그 다음에 서버에서 돌아가는 모델들을 개발을 하고, 아마 이제 과도기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브리드 형태로 저희가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공공기관이나 저희 수요처에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DBX와 같은 성능 좋은 NPU와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만드는 AI 모델들을 경량화된 AI 모델을 결합을 시켜서 사업을 좀 전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렇게 나오는 이제 그 DBX의 어떤 NPU와 저희 노타에서 만드는 AI 소프트웨어를 결합을 시켜서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런 이제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K2에서 만들고 있는 이제 AI 풀스택을 지원하고 있는 엔드-투-엔드 솔루션으로 들어가면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까지 다 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질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이 분야가 된다면 이제 전반적인 AI 생태계가 훨씬 더 가속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희 노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